따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제리쌤입니다. 숨가쁘게 한 학기를 달려오고 두 번째 학기를 시작을 막 해서 공부를 하려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죠. 어,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계속 숨가쁘게 진도 나가죠. 그 와중에. 그래서 오늘은 좀 숨 돌리는 겸 해서 중국어 많이 보지 않고 오늘은 중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공자와 논어입니다. 그럼 공자라는 사람의 이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아니, 공자가 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이렇게 맨날 윤리책에서도 보고, 뭐, 뻑하면 TV에 뭐 공자가 말하길, 이런 말들 막 하잖아요. 아니, 공자가 대체 누구길래? 쌤이 여러분들보다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운 사람으로서 조금 팁을 주자면, 공자를 이해하지 않으면 중국 문화 전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공자는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 문화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중국 초등학생들은 그 공자의 말이 적혀 있는 그 글을 주주주주 외웁니다. 그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할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크리스찬이잖아? 그러면 성경을 막 주주주주 외우는 거야. 근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죠. 근데 중국은 그 정도로 공자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다. 하나 더 팁을 주자면, 지금 그 시진핑 정권에서 경제적 목표로 잡고 있는 그 사회 이름이 소강사회, 샤오캉 사회랑 대동사회, 따동이라고 하는데 이 소강이나 대동 이런 말들이 경제적 기조에 뭔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육아사상, 공자의 육아사상을 기반으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의 공자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하면 21세기에 중국이 말하는 경제적 목표 이런 거조차 이해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 이거지. 그 정도로 공자는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라는 말조차로도 부족하다. 그 정도로 중국에서 공자는 굉장히 위험 있는 존재다. 근데 우리가 오늘 공자의 많은 말들과 크고 깊은 사상을 다 이해할 수는 없고요. 오늘 우리는 가볍게 공자란 어떤 사람이다. 팩트 체크하고 그리고 공자가 주장했던 그 인사상에 해당하는 말들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공자라고 하는데요. 일단 공자라는 말 중국어로 선생님 따라하겠습니다. 공즈. 공자라고 하는데 공자의 본명은요. 공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는데 공자에서 이 자자는요. 선생님 정도의 뜻을 가집니다. 어떤 학식이나 기술이 높아서 이 사람을 높여 부를 때 무슨 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 묵자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럼 공자의 본명은 뭐냐? 본명은 공구입니다. 공구. 이 구자는 이렇게 써요. 공구. 이 공구자가 공자의 외모를 따라서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해요. 본명이 공구인 이 사람, 공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요. 여러분들, 이 책에 좀 내려가면 공자는 어떤 인물인가요? 하고 밑에 내려오면 공자는 중국의 춘추 시대의 철학자입니다. 춘추 시대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인데 이 춘추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에 속하는데 춘추 전국 시대는 중국의 문명 이래에 있었던 첫 왕조가 하,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주나라거든요. 그 뒤에 있었던 이제 왕조라 하긴 그렇지만 시기상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춘추 시대, 전국 시대. 주나라가 낙양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거든요. 그때 그 분열된 4개 나라 정도
한, 위, 조. 아니구나. 세 개 나라. 한, 위, 조로 나뉘는데 그때를 춘추 시대라고 하고요. 그 이후의 시대를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고 그러고 나서 나라들이 계속 분열하다가 나중에 누가 통일을 하죠? 이건 딴 얘긴데 중국을 처음으로 하나로 통일한 나라가 언제야? 진나라죠. 그때 황제는 진시 황제. 그죠? 자, 여튼 춘추시대 굉장한 분열기였어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 분열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기 합쳐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분열기에는 이 나라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뭔가 자기 것만 주장하고 이러는 시기에는 사람들이 안 되겠어.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가 이걸 해결할 만한 생각이 필요해. 룰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는 뭐 노자, 지금 나오는 공자, 묵자 이런 사람 다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들입니다. 왜냐면 다 각자 자기의 그 신념과 주장을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통치해야 이런 분열을 없앨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거든요. 여튼 수많은 제자백가 중 하나지만 공자는 가장 이름을 날렸죠. 중국에선. 그는 도덕성 회복, 이 분열기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인사상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선생님이 중문학을 하면서 배운 바로는 조금 더 바른 정의를 하자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무엇을 말하든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겠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정리할 수 있고 다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이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통치할 거냐, 어떤 규범을 가지고 할 거냐, 그것이 바로 예였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과 예를 가지고 통치를 해야 이 나라가 바른 사회가 된다. 바른 나라가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과 예를 갖추고 있어야 군자로서 살아간다. 이 도덕적 이상향이거든요. 육아사상에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정치적 사상을 주장했던 철학가입니다. 자, 공자라고 딱 하면 사람들이 공자, 육아, 성리학, 논어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성리학 이런 단어 했잖아요. 성리학은요 공자가 주장한 말이 아니라 주희라는 후대 송나라 때 사람이 이 주희라는 사람이 나중에 공자가 죽고 나서 수천 년 후에 이 공자가 한 말들을 보고 굉장히 감명 깊어서 이걸 정리하고 해를 달고 주석을 달고 해서 이 사람이 사상을 집대성했습니다. 그 집대성된 사상이 성리학이라 일컬어지고요. 주희도 주자라 불리죠. 학문적 스승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논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논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게 논어는 공자가 지은 책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논어는 공자가 지은 책이 아니고요. 공자의 언행과 제자들의 대화 및 문답 내용을 제자들이 나중에 정리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제자들도 바로 공자의 직후의 제자인지는 알 수 없어요. 공자가 죽은 뒤에 나중에 이 공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리된 책이 논어입니다. 여러분 논어가 공자가 지은 책이냐 이런 건 일단 우리가 아니라고 했고요. 확실하게 공자가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저서로는 물론 이것도 수천 년 된 일이지만 춘추라는 책이 남았습니다. 춘추. 이 춘추가 역사서인데요. 공자가 확실하게 지었다라고 할 만한 거는 지금 춘추라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여튼 공자라는 사람은 덕이 있는 임금. 그 사람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예로 다스렸습니다. 그게 공자의 사상이었어요. 그러면 공자가 무엇을 말했길래 사람들이 이 인사상을 정리했을까? 공자의 말씀을 하나하나 좀 볼게요. 근데 우리는 깊게는 못 보고요. 오늘은 간단한 것들만 보도록 할게요.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하기편, 위령공편, 이인편, 옹야편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편엔 총 20편이 있어요. 총 20편이 있는데 편명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각 편의 첫 번째 구절의 첫 단어입니다. 이거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뭐 위령공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고요. 하기편은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이렇게 할 때 그 하기 두 글자만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하기편은 이거는 여러분들 논어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아는 단어예요. 많이 아는 문장인데 왜냐면 그러니까 논어의 첫 번째 편의 첫 번째 문장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뭐 왜 이걸 첫 번째 편에 배치를 했는지는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도 알지 못해요. 자, 가장 첫 번째 거기 때문에 배우는 건데 이거는 공감 못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가끔 공감이 안 되고 가끔이 아니라 사실 공감이 별로 안 돼요. 자, 선생님 따라하겠습니다. 学而时习之 不亦乐乎. 자, 여기서요. 우리 두 글자를 잠깐 꺼내볼까? 学习 이거 여러분 우리 아는 단어죠? 学习 学习가 뭐죠? 학습하다, 공부해서 익히다 라는 거죠. 배워서 여기서 시는요 때때로 혹은 때에 맞춰 때때로 혹은 때에 맞추어 익히는 거예요. 실습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습하면 불력여로 뭐뭐하지 아니한가 라는 말인데 불력은 뭐뭐하지 아니한가 즐겁다 라는 뜻입니다. 즐거울 열입니다. 불력여로 뭐뭐하지 아니한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학습하고 또 그것을 익혀가는 과정이 즐거우신가요? 생각보다 그러기 쉽지 않거든. 선생님은 사실 별로 그렇게 즐겁진 않았는데 공부하는 게 재밌으면 여러분 다 학자하고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학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를 꼽자면 선생님이 언어적으로 좀 공부하는 걸 즐거워하는 타입이긴 했어요. 왜냐면 잘 흡수하고 그것을 써먹었을 때 오는 희열은 조금 여러분들 느껴봤는지 모르겠는데 남다릅니다. 내가 언어 공부를 해서 직접 써먹고 이걸로 내가 생활을 해보고 여행을 다녀보고 이러면은 그때의 그 성취감과 희열은 짜릿하거든요. 또 뭐가 있었냐면 선생님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데 사진 동아리 같은 걸로 해서 공부를 하는 동아리였는데 거기서 공부를 해서 사진을 찍을 때 내가 사진이 느는 게 느껴지더라고. 물론 사진은 감각도 필요하지만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천했을 때 내가 익혔을 때 거기서 오는 희열도 못지 않았고 여튼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실천을 하고 거기서 오는 즐거움을 누려봤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지금은 느끼지 못했더라도 선생님도 사실 성인 돼서 느낀 것 같아요. 지금은 느끼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꼭 그런 즐거움을 느껴서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가 꼭 하나는 생기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 위령공편이랑 이인편 이 두 가지 글은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인사상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사상에. 자, 요 구절 상자가 너무 안 예뻐서 선생님 지우고 싶어졌어요. 자, 이거랑 이인편에 있는 이 구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공자의 말씀을 읽었다 할 때 요 정도는 읽어줘야 우리가 공자 말씀 공부했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해석해 줄게요. 선생님 따라할게요. 己所不欲，勿施于人。
짧은 문장이에요. 8글자짜리고 밑에 거는 6글자짜리네요. 자, 이 8글자짜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 한번 봅시다. 이거 자기를 나타내요. 자기 자신. 자기가 부위, 불욕, 욕망하다, 욕구하다, 원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욕망하다, 욕구하지 않는 바. 자기가 욕구하지 않는 바를 물자거든요. 물건 할 때 물자예요. 물은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don't, 뭐뭐 하지 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于人, 여기서 르는 여러분 잘 아는 한자지,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대 한문에서 른이 나올 때, 사람이 나올 때는요, 내가 아닌 남을 뜻합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시행시키지 마, 적용시키지 마, 강요하지 마 이런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 사실 현대사회든 고대사회든 엄청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 꼰대라고 부르는 사람들, 세상에 꼰대라고 부르는 사람 짱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꼰대일까? 자기는 하기 싫은 거 우리 보고 자기 때는 그랬다면서 막 강요하고, 그죠? 아니면은 지는 하기 싫은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본인은 하기 싫으시면서, 그죠? 본인은 하기 싫으시면서 간섭하고, 우리는 못한다고 간섭하고, 그렇기 때문에 꼰대란 말이 사실 만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준다면 이런 짓은 하지 않죠. 그죠?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인의 첫걸음 아닐까요? 그죠? 인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따라하겠습니다. 지소부유, 우시위ren. 기소불욕은 물시어인이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인편에 있는 한 구절 보겠습니다. 선생님 따라할게요. 得不孤 必有邻. 得不孤 必有邻. 요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得는요, 여기서는요, 덕이라는 글자 맞아요. 그런데 덕이 있는 사람으로 해석을 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뿌꾸야, 뿌꾸. 꾸는 고독하다, 외롭다야. 외롭다. 고독하지 않다, 외롭지 않다. 왜냐면요, 반드시 여린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덕이 있는 이 사람을 논어에서는 군자를 대신하는 말로 쓴 것 같아요. 군자는 도덕적 이상형입니다. 인을 갖춘 사람, 인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이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좀 고민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외로울 때가 많거든요. 사실 되게 기분적으로 되게 기분이 남이 나를 외롭게 한다, 고독하게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21세기는 고독사회라고, 그죠? 근데 정말 고독사회인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거를 외롭을 땐 저 사람들이 나를 뭔가 어떻게 했어, 아니면은 저 사람들은 나랑 이런 부분이 달라서 싫어,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제는 어디에 있냐? 내가 덕을 갖추었는가? 내가 충분한 인성과 품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먼저 덕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 덕이 있는 사람은 이인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고, 사실 화살을 나에게 돌리는 건 아니고요. 자기 성찰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외로울 때 나를 돌아보는 거. 자, 마지막에 써있는 이 구절은요, 사실 선생님은 너무 누구는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선생님 따라할게요. 知之者不如好之者好之者不如乐之者
자, 여러분 여기서요. 뿌르는요. 불려 뭐뭐만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지자 아는 사람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똑같이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뭐 이거 여러분들 이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구절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선생님이 하나 적어놨는데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적어보길 바랍니다. 지금 퍼즈 누르고요.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여러분들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 적었죠? 다 적은 친구들은 선생님 따라하겠습니다. 무환 人之不及之환不知人也. 잘 읽었어요. 한국어로 선생님 읽어줄게요. 불환 인지 불기지 환 부지 인야. 자, 이거 선생님 왜 적어놨냐면요. 공자의 사상 인이라는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같아서 이거 선생님의 픽이에요. 선생님이 논어를 공부하면서 픽한 구절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불환, 환자가 걱정할 환자니까 근심할 환자니까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뭘 근심하지 마냐면 근심할 필요가 없냐면 르는 남이라고 했잖아. 남이 나 자신을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알지 못함. 남이 나를 알지 못함을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환이 나와요. 환. 근심해라. 뭘 근심하냐면 내가 남을 모르는 거. 내가 남을 모르는 거. 맞죠? 부지인. 내가 남을 알지 못함에.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 쓰면 알아듣겠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해라. 여러분들 남 탓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쟤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인정도 안 해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칭찬도 안 해줘. 그죠? 그리고 이런 게 덕지덕지 쌓이면 자격지심이 되고 나중에 그지? 싸움이 되고. 자, 그런데요. 선생님도 노력 중이에요. 이렇게 살려고. 내가 남 탓하고 제가 날 알아주지 못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 되게 미련한 짓이에요. 사실은. 그죠? 대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주고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이 지금 기분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주지 못했던 것이 문제의 화근은 아니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좀 해보는 것이 뭐 공자의 사상, 인사상에도 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데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자는 인사상을 강조했는데요. 뭐 여기에서 선생님이 고른 선생님의 죄리쌤의 픽한 말씀들이죠. 죄리가 픽한 말씀들이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러니까 우린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외롭지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심하지 마세요.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내가 남을 먼저 알아주는 게 먼저입니다. 알겠죠? 적어도 죄리쌤이랑 같이 이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 말씀들 기억하고 우리 함께 보다 나은 어른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노력할게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今天老师讲到这儿你们特别辛苦了，下课吧。谢谢大家，拜拜。